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옥소 폴리틱스, 옥소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정치권이 추모 분위기에 잠긴 가운데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크고 작은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격동의 시기, 민심의 향방을 가를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대통령 파리를 멈추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 건강한 비판이라는 시각과 총선 승리에 해가 되는 내부 분열이라는 시각이 팽팽합니다. 먼저 진보 호랑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현주 의원의 발언은 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무조건적인 충성보다 때로는 이렇게 쓴소리를 통해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견제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정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파리라는 지적은 일부 지도부의 행태에 대한 많은 당원들의 우려를 대변한 것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인 내부 분열의 시작입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집권 여당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지지층을 실망시키고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만 주는 자해 행위입니다.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내부 총질로 힘을 빼는 것은 결코 건강한 비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이 논란은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이현주 의원의 비판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당의 노선과 총선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시점과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여당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당의 내부 갈등을 바라보는 세 분의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는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제명 논의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국민의힘에 과연 긍정적일까요?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을 파멸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한동훈 제명은 당연하다는 격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라도 한다면 보수표가 분열되어 총선은 필패할 것이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독자 행보 가능성은 보수 진영의 기득권 구조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낡은 보수 정치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수 진영의 분열은 총선에서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겠죠.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명분입니다. 제명 논의가 당원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경우 그가 내세울 명분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보수 진영 전체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야당의 미래를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에 불과할까요?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정책 효과입니다. 정부의 친성장, 투자 활성화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고 이것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부의 비판은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 호황은 국민의 자산을 늘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허상입니다. 많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나라 망조 속 주식 호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핵폭탄 투하 수준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업 환경은 악화되는데 주가만 오르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 도박판이며 그 끝은 국민들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주식시장 호황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유동성 공급과 같은 외부 변수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 상승 이면에 있는 시장의 건전성입니다. 특정 산업에만 쏠림 현상이 있지는 않은지, 가계부채와 연동된 위험은 없는지 등을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뜨거운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당의 건강한 비판과 내부 분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야당의 미래를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현 정도 경제 성적표에 대한 상반된 평가까지 정치에는 정답이 없다고들 합니다. 오늘 저희의 토론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옥소 폴리틱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